최강 부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맞지? 저희가 뭐 부산 서포터즈로 전향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에게 광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요새 확실히 좀 축구 붐이라고 느끼는 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제 평상시에 축구 유니폼 입으신 분들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응원할 때마다 저도 사실 유니폼 모으고 그랬었는데 네네. 레플리카를 샤이 축구 팬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유니폼이 하나의 패션이 된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보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유명 클럽 뭐 대표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그냥 이대로 입고 나가도 페피 소리 들을 수 있는 K리그 유니폼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데요. 전통의 부산 아이파크 2024 시즌 유니폼입니다. 창 기자가 입고 있는 게 퍼스트 킷, 흔히 말하는 홈 유니폼이고요. 그렇죠. 제가 입고 있는 게 세컨드 킷, 원정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자, 퍼스트 킷 RS45는요 창단 45주년이 된 구단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부산의 트레이드 마크죠. 이 방패 문양. 이 방패 문양으로 전투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담았고요. 네. 이 레드가 그냥 빨강이 아니고 굉장히 진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진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립스틱처럼. 네. 아이파크 레드 빨강입니다. 음. 이걸 입으면 김찬 헤트트릭 히어로죠. 김찬과 같은 남성미를 뽐낼 수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여성분들이 입기에는 굉장히 이쁜 컬러인 것 같습니다. 이 전통적인 넥 컬러를 추가한 것도 이 퍼스트킷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컨드 킷은 오션 블루. 네, 부산하면 바다죠. 그렇죠. 네, 라이트 블루 컬러를 활용했는데요. 이렇게 어웨이 유니폼을 유색 바탕으로 제작한 구단 K리그에서는 부산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다 흰색일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죠. 네, 부산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부산의 바다색을 뽑아내기 위해서 부산 구단 관계자와 미즈노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거듭을 했고요. 그렇게 뽑혀 나온 유니폼이 바로 이 오션 블루. 뭔가 바다 향이 나는 것 같은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네, 개인적으로는 청량감이 조금 느껴지는데요. 이거 입고 여름에 해운대 뜨면 저희 빼고 일반 보통 남성분들은 헌팅각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소개드린 유니폼은요 부산 아이파크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초록창에요 부산 아이파크 온라인까지 치시면 되고요. 네, 끝내기 전에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자면 부산이 또 움직입니다. 네, 작년에 프로 창단 40주년 유니폼으로 대박을 쳤었거든요. 네, 올해 하반기에도 창단 45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유니폼을 또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뭐 디자인까지 본 건 아니지만 뭔가 새롭고 엄청난 게 올 것 같은데요.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오늘 이 K리그 4라운드. 4라운드. 프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A매치는 이 주말 K리그랑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클린스만 감독 시절에는 일부 K리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못 뛰다시피 분위기가 살짝 애매했죠.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느낌 없었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주민규부터 이명재, 정호연과 같이 처음 뽑힌 선수들이 하나같이 데뷔전을 치렀고요. 박진섭 선수는 뭐 데뷔골까지 K3에서 A매치 데뷔골까지. 주민규인 줄 알았다는. 그래서 이 선수들은 큰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고 팬들은 그런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대 주민규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무대가 바로 K리그입니다. 여기에 현대가 더비부터 달빛 더비, 김학범 감독과 박태하 감독의 지략 대결까지 볼거리가 풍성하고 이 완연한 봄 날씨. 날씨가 거의 여름 날씨예요 이제. 이번 주말 특히 좋다고 하죠. K리그 볼 이유 충분합니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30일 오후 2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울산의 현대가 더비입니다. 자, 리그에서는 첫 번째 만남입니다만은 두 팀은 이미 두 차례 격돌을 했죠. 지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만나서 울산이 1승 1무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당시 결과는 울산이 가져갔지만 내용상으로는 1차전에서 뭐 전북이 압도한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때문에 리그에서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양 팀의 흐름 대단히 상반됩니다. 전북은 2무 1패, 개막 후 단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11위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승리가 없거든요. 이 겨우내 다시 한번 폭풍영임에 성공하면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했던 전북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느끼는 부진의 충격 더 큰 모습이고요. 페트레스쿠 감독의 거취와도 연결된 단두대 매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반면 울산은 2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새 시즌에도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챔 포함하면 2024 시즌 시작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지지 않은 울산입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양팀 내용
내용에 대한 부분도 크게 다른데요. 전북은 3경기에서 3실점밖에 안 했어요. 최소 실점 4위. 수비력은 예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3경기에서 2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한 골이 안 되네요. 네. 리그 최소 득점입니다. 기대 득점은 4.07이에요. 그러니까 2골밖에 못 넣었으니까 결정력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반면 울산은 7골로 리그 최다골을 기록 중인데요. 기대 득점은 전북과 큰 차이가 없는 4.13이거든요. 하지만 득점당 기대 득점 값이 1.70. 그만큼 결정력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실점이 5골이나 돼요. 실수도 있고 지난 경기 김영건 선수 큰 실수도 있었고요. 네. 불안한 장면이 나오면서 강원에 이어서 최다 실점 2위입니다. 그러니까 전북은 잘 넣는 게 울산은 잘 막는 게 포인트라는 게 수치에서 보입니다. 선수단을 보면 전북은 측면에 고민이 좀 있습니다. 장기 부상 중인 에르난데스가 이번 경기에도 출전이 힘들 전망이고요. 종아리가 썩 좋지 않다고 하죠. 안현범 선수도 이날 경기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오른쪽 풀백 김태환 선수도 출전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울산 역시 부상자가 있습니다. 주전급 중에서는 엄원상, 김기, 고승범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송을 찍는 27일 기준으로는 일단은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또 양팀 모두 대표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네. 더운 태국을 다녀온 여파가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맞대결 결과 울산이 절대 우위입니다. 최근 7경기에서 5승 1무 1패로 앞서 있거든요. 전주성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또 2승 2무 2패 울산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울산전 승리를 통해 분위기를 바꾸려는 혹은 전북전 승리를 통해 기세를 이어가려는 양팀의 기세가 팽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티아고, 울산에서는 김영권을 키플레이어로 하겠습니다. 언급한 대로 전북은 티아고가 넣어줘야 되고요. 울산은 김영권이 막아줘야 승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네,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인천 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대전의 경기입니다. 나란히 2무 1패를 기록 중이면서 9위와 10위를 달리고 있는 인천과 대전의 격돌인데요. 성적은 같지만 흐름 반대예요. 인천은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수핵과의 첫 경기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다 패해가지고 이랬는데 서울과의 2라운드에서 좋아지더니 3라운드에서는 3골이나 터뜨리면서 울산을 잡을 뻔했어요. 반면 대전은 전북과의 첫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으로 호평을 받았는데 이어진 제주 강원전에서 좀 아쉬웠거든요. 좋지 않았어요. 강원전에서 음라파의 골이 아니었더라면 무너질 수도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인천은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 대전은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첫 승이 절실한 경기가 바로 이 경기입니다. 인천 복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은포쿠, 델브리지, 민경현, 김준엽이 정상 훈련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연습 경기까지 소화했다고 해요. 실전 감각 점검까지 마치면서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원과 수비 쪽에 숨통이 트이게 됐는데요. 최근에 은포쿠가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임용주와 호흡이 좋았죠. 네. 네. 또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인 델브리지까지 가세하면서 큰 힘이 될 전망이고요. 델브리지가 만약 경기에 나서게 되면 올 시즌 첫 출전입니다. 김도혁과 신진호 선수는 아직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하고요. 대표팀에 다녀온 무고사는 27일 오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네. 대전은 측면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원전에서 햄스트링을 다쳤던 강윤성 선수 당분간 출전이 힘들고요. 박진성 선수도 여전히 상황이 썩 좋지 않다고 합니다. 부상으로 아직 시즌을 치르지 못한 안톤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주전 좌우 윙백에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안톤까지 빠지면서 측면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습니다. 오재석, 이현식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공격력이나 스피드에서 차이가 크거든요. 이민성 감독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이수민 선수 이날 출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택은 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늦게 들어오거든요. 선발 여부를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팀 지난 시즌 3번 만나서 인천이 2승 1무로 절대 우위에 있었습니다. 앞선 경기까지 보면 8승 1무 인천이 절대 우위예요. 이렇게 강했어? 네, 역대 대결에서도 대전을 상대로 단 5패밖에 없었습니다. 대전이 인천을 잡은 게 마지막이 2013년 3월이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입니다. 스플릿 라운드가 시작된. 네. 그렇죠. 네. 이 오랜 상승이 이번 경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하는 가운데 인천에서 저는 돌아올 은포쿠. 은포쿠가 지난 시즌 대전을 상대로 2골 2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강했더라고요. 대전은 음라파. 지난 경기에서 이 데뷔골 넣었는데 왜 웃어요? 라인 맞춘 거 아니에요? 아니야. 계산 음시라던데 요새 보니까. 휴식기를 통해서 더욱 팀에 적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번 경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누가 음바페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오후 4시 30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포항의 경기입니다. 네, 김학범 감독과 박태하 감독 오랜 기간 친분을 쌓은 사이입니다.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 통화도 자주 하는데요. 네. 올 시즌을 앞두고 나란히 새로운 팀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도전하는 입장인데 박태하 감독이 ACL을 통해서 먼저 선을 보였습니다. 그때 경기 전에 학범슨에게 전화를 걸어서 감독님 먼저 제가 매를 먼저 맡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유쾌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공이 상당한 두 베테랑 지도자 중에 과연 서귀포에선 두 감독이 어떤 수를 꺼낼지 누가 매를 맞을지를 보고 싶습니다. 제주는 올 시즌 3경기에서 1승 1무 1패 승무패를 한 번씩 경험한 유일한 팀입니다. 순위는 6위고요. 포항은 개막전 패배 이후에 2연승 3위까지 점프하면서 뭐 감독 바뀌고 선수 나가도 포항은 포항이다. 이런 거를 만천하에 보여줬습니다. 덩달아 박태하 감독도 이 뭐 아르테타 감독을 빗대서 아르테야 참 잘 만들어. 별명 지어줬는데 저는 요거 살짝 좀 바꿔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면 이제 김학범 감독은 이제 퍼거슨과 빗댄 별명이 학범슨이잖아요. 근데 퍼거슨 감독은 한참 형님이고 그런데 이 박태하 감독보다 아르테타 감독은 한참 또 아래에 있어요. 그렇지. 네, 뭐 그러니까 그 뛰는 뭐 리그 그 뭐 실력 떠나서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의 별명을 빗댄다는 게 살짝 와닿지 않아서 뭐 평가할 생각은 없고 그냥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이름 때문에 그런. 그렇죠, 그렇죠. 네. 제주는 기존의 구자철, 정훈 외에는 추가로 부상 결장자가 발견되지 않지만 큰 변수가 있습니다. 주장이자 주전 센터백인 임채민이 서울전 퇴장으로 이날 뛸 수 없습니다. 김학범 감독 전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선수라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연재훈이 아마도 송주훈 파트너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활동량이 많고 포스트 플레이가 되는 조르지를 중심으로 한 포항의 창을 임채민 없이 제주가 어떻게 막을지가 이날 경기의 관건인 것 같고요. 포항은 연승으로 흐름을 탔는데 확실히 호재가 있습니다. 김종우, 백성동, 신광훈, 정재희 그렇지. 네,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선수들이 지금 속속 돌아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부상자들이 복귀전에서 뭐 귀중한 골도 넣고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김종우, 정재희 뭐 다 그랬죠. 그렇죠. 지난 광주전에서 불편을 호소했던 선수들도 부상은 지금 아닌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올 시즌 들어서 가장 탄탄한 스쿼드로 제주를 찾았는데요. 센터백 아스프로도 지금 퇴장 징계를 씻고 이날 돌아옵니다. 그간 제주 원정에서 포항이 힘든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경기 이틀 전인 금요일에 지금 입도를 할 예정인데요. 적응부터 하는군요. 그렇죠. 그만큼 이 경기에 힘을 주는 겁니다. 최근 리그 맞대결에선 포항이 2연승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제주는 홈에서 2020년 이후에 포항에 딱 한 번 패할 정도로 홈에서만큼은 포항의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제주가 올 시즌 유일한 승리를 홈에서 대전을 상대로 기록을 했고 포항이 최근 리그 원정 10경기에서 단 1승 원정에서 힘겨웠다는 점이 이날 경기에 어떻게 변수를 작용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제주의 최영준, 포항 오베르단을 하겠습니다. 네,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웅장해지네요. 네, 중원의 축구도사들이 어떤 맞대결을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협과 김천의 경기입니다. 초반 기대 이상의 선전을 이어가고 있는 두 팀의 충돌입니다. 당초 이 강등권으로 거론됐던 두 팀인데요. 김천은 2승 1패로 4위, 네. 수협은 1승 2무로 5위에 자리했습니다.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더욱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는 만큼 양팀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기겠죠. 김천은 대구전에서 승리했지만 경기력은 좀 아쉬운데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현대가 두 팀을 연이어 만나면서 포텐을 폭발시켜버렸습니다. 울산전에서도 사실 후반전 거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었고요. 전북을 상대로는 창단 첫 승리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정종용 감독의 지도력의 안정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과감한 압박과 이 빠르게 전진하는 축구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기록이 보여주는데 지금 인터셉트 1위, 롱패스 3위, 전방패스 4위입니다. 다만 아직 이게 찬스로는 이어지지 않는 게 슈팅수와 유효 슈팅수 모두 11위고 기대 득점도 11위예요. 다만 결정력이 좋아서 득점당 기대 득점 값은 1.77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미드필더들이 잘해주고 있죠. 네, 수협은 확실히 안정감 있는 모습이에요. 3경기에서 단 2실점, 리그 최소 실점입니다. 지난 시즌 경기당 2골 내줬던 모습을 감안하면 환골 탈퇴에 가까운 수준인데 확실히 수비가 좋으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러면서 이 극적인 동점골로 무승부를 거둔 지난 대구전에서 볼 수 있듯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인천전에서도 그랬죠. 네. 물론 공격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매 경기 득점을 만들어 내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 기대 득점 값이 리그 3위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좀 아쉬운 수치인데요. 안데르슨과 이승우라는 최고 수준의 크랙을 보유했지만 올 여름 영입한 최전방 몰레알의 부진이 좀 큽니다. 아직 뭐 적응을 못했다고 보는 게 낫겠죠. 네. 몰레알의 3경기 기대 득점 값이 1.08,
리그에서 선수들만 보면 세 번째로 높아요. 근데 아직 한 골도 못 넣었거든요. 일단 김은중 감독은 아직 초반인 만큼 더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인데 정재민이 지난 경기에서 마수거리 골 맛을 봤거든요. 더 기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천은 이 기존에 뛰지 못하던 수비수 이상민의 중원과 수비의 핵이죠. 원두재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네. 갈비뼈에 미세 골절이 있다고 해요. 상황을 지켜보고 출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고요. 훈련장이 없는 수협 같은 경우는 휴식기 동안 보훈으로 미니 전지훈련 다녀왔는데요. 여기서 주전 골키퍼 안준수가 허리를 좀 다쳤다고 합니다. 이날은 노동건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광혁도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가 있네요. 네. 2년 전 맞대결 결과를 보면 수협이 3승 1무로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비교하면 양 팀은 감독 바뀌었죠. 스타일 다 바뀌었기 때문에 큰 참고 자료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수협에서는 윤빛가람. 조타수 역할을 한 윤빛가람이 올 시즌 무려 11번의 슈팅을 날렸는데 아직 한 골도 못 넣었더라고요. 이제 한 번은 터지지 않을까 싶고요. 김천 에이스 김현우. 벌써 3골이나 넣으면서 커리어 하이 가고 있는데요. 이날도 어쩔지 궁금합니다. 네. 자, 31일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춘천 송암경기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네, 아직 승리가 없는 팀이 5팀 있습니다. 그중에 한 팀이 강원입니다. 네, 그리고 3라운드에서 첫 승을 따낸 서울 두 팀이 격돌합니다. 분위기는 서울 쪽이 조금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서울이 7위, 강원이 8위. 순위 차이는 그만큼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산 전적은 홈팀 강원 기준으로 9승 17무 10패 그리고 최근 맞대결에선 서울이 2승 1무 우위인데요. 강원은 홈에서 2022년 이후에 강원이 지금 2승 1무 서울을 상대로 3경기 연속 무패 중이거든요. 홈에서 강했다. 그리고 홈 최근 서울전 맞대결에서 3경기 연속 전반에 선제골을 넣었다는 점을 볼 때는 서울 상대로 강원이 홈에서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 윤정환 감독과 서울 김기동 감독 지난해 각각 강원과 포항 감독으로 리그에서 한 번, FA컵 8강에서 한 번 총 2번 격돌했는데 김기동 감독이 1승 1무 근소 우위를 점했습니다. 강원의 홈 이점, 지난 시즌 지락 대결 이 두 가지 요소가 시즌 첫 맞대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보고 싶습니다. 스쿼드 컨디션을 좀 살펴보면요. 강원은 지난 주전 센터백이죠. 강투지가 카드 징계로 이날 경기에도 결장합니다. 지금 김영빈이 장기 부상 중인 상황에서 지난 대전전처럼 이지솔, 이기혁 아마 동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조합이 이날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좋았습니다. 네. 특히 이기혁 선수가 내부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대전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베테랑 윤석영이 지금 컨디션 문제로 출전이 확실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포백 중에 3명이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변수네요. 네, 강원이 지금 12개 팀 중에 실점이 6골로 가장 많은데요. 이번 A매치 휴식기에 윤정환 감독이 수비 조직력을 어떻게 다졌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윤석영이 빠질 경우에는 송준석, 류광현 혹은 강지훈 중에 한 명이 대체자로 기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유현을 왼쪽으로 돌리고 황문기는 지금 미드필더 나왔다가 수비 나왔다가 지금 멀티플레이어로 잘 활약하고 있는데 이 황문기가 우측 풀백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주장 한국영은 부상은 아닙니다. 지금 꾸준히 훈련을 해오고 있고 시즌 첫 출전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습니다. 서울은 주전급 자원 중에는 뚜렷한 부상자는 없습니다. 지난 제주전에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시게이로도 돌아왔고요. 조영욱, 윌리안 상태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링가드는 이번 A매치 휴식기에 특별 휴가를 받아서 영국에서 이 딸의 에너지를 받고 왔는데요. 딸바보로 유명하죠. 유명하죠. 그리고 네. 나머지 훈련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경기에서 교체로 뛰고 있는데 선수 본인은 첫 선발 기회를 노리지 않을까. 다만 김기동 감독은 늘 몸 상태를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발보다는 교체 가능성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3세 대회에 나갔던 선수가 유독 많습니다. 이태석, 강성진, 그리고 백종범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컨디션을 살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강원 초신성 양민혁 그리고 서울은 조영욱으로 하겠습니다. 양민혁은 3경기에서 1골 1도움. 이게 양현준인지 양민혁인지 이런 지금 톡톡 튀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측면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 양민혁이 강원에선 가장 돋보이고요. 조영욱은 지금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새로운 롤에 지금 적응하는 중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슈팅 수라든가 지금 킬러다운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링가드가 왔어도 사실 이 팀의 에이스는 나였다 이런 거를 지금 보여줘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후 4시 30분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대구의 경기입니다. 네, 광주는 홈에서 2연승, 원정에서 첫 패. 그래도 여전히 2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는 3경기에서 패무.
아쉬운 결과를 내면서 지금 최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두 팀 간의 달빛 더비인데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어갖고 이 뭐 달빛 표현 쓰는 게 뭐 조심스럽기도 한데 축구는 어쨌든간 정치가 당연하죠.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죠. 있어서도 안 되고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금 달빛 동맹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구시와 광주시가 미래차 부품 기술 협력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서로 끈끈하다. 그러니까 이날 경기도 서로를 리스펙트하면서 팬들의 즐거움을 안길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길 바라고요. 부디 경기장에서 유세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런닝맨에서도 유재석이 언급을 했던데 지금 이정효 감독은 이제 우리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국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이 이정효 감독과 지금 가장 젊은 감독인 최영건 감독 이 지금 지략 대결을 펼칩니다. 지난해 4번 맞대결을 펼쳐서 1승 2무 1패 팽팽했는데요. 첫 맞대결에선 광주가 승리한 뒤에 대구가 승무무. 이 딸깍 축구가 이정효식 공격 축구에 잘 먹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광주가 이 라인을 내린 팀에 작년에 유독 고생을 했는데 올해도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 대표적인 상대가 대구였습니다. 이번에도 광주가 소유권을 쥐고 대구의 골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대구는 죽어도 문을 안 여는 상태에서 지금 빈틈을 아마 역습으로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정효 감독이 포항전에서 개막 후에 2경기와는 사뭇 다른 지금 전술 전략 약간은 그 압박은 좀 덜하면서 좀 다른 식의 아이디어를 꺼냈는데 이 대구전에서도 대구식 맞춤 어떤 새로운 전술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광주는 공격 쪽에서 에이스인 엄지성 그리고 중원 에이스인 정호현이 각각 올대와 국대에 지금 발탁이 됐죠. 정호현은 목요일, 엄지성은 금요일에 귀국할 예정이고요. 아사니와 포포비치도 지금 대표팀에 차출이 됐다가 돌아옵니다. 보통은 이 선수들의 컨디션을 살펴서 주말 경기 투입을 결정을 하는데 지난해 돌아보면 이정효 감독은 이런 어떤 A매치 차출에 크게 개의치 않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선수들도 무리 없이 선발로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도 이 대체 불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황재원 선수가 올드에 차출이 돼서 엄지성과 함께 돌아옵니다. 혹여나 황재원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장성원이 그 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워낙 역할이 큰 선수라 황재원 선수 역시도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구의 한 가지 호재는 뚜렷한 부상자가 없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광주는 주전 공격수인 이건희가 지난 경기에서 무릎을 다쳤죠. 그래서 이날 결장을 합니다. 부상 당시에는 이거 장기 부상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검진 결과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고요. 네. 회복 기간이 2주에서 3주 정도 그러니까 4월 중순 정도에 복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건희 빈자리는 허율이 메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키플레이어는 광주 정호연, 대구는 고재현으로 하겠습니다. 선수들끼리 얘기하죠. 대표팀에 다녀오면 확실히 성장해 온다. 국대 정호연이 지금 태국전에서도 데뷔전을 치른 만큼 얼마나 성숙한 플레이를 펼칠지 궁금하고요. 고재현은 초반에 약간 부진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지금 슈팅 수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런데 지난 시즌 초반에 광주와 2번의 맞대결에서 3골을 넣을 정도로 유독 광주의 강한 면모를 보였다는 점을 기억하면 고재현에게는 광주가 부활포를 터뜨리기에는 뭐 안성맞춤 상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경기도 대박 흥행, 대박 경기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